실존 배우를 하겠다는 거는 고등학교 그만두시면서 바로 그때 처음 들었는데 안티 100만? 외모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단 한 번도 웃긴다 이거 웃긴다. 이거 웃긴다.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들었는데 안티 100만? 뭐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길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그 사회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망스럽거나 아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긴 시간 동안 같이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들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뭐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응했고, 오히려 이제 첫 캠프 방문할 때 내가 지금 도대체 이걸 왜 응했지? 이거 이렇게 엄청난 일인가?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더 넓어지고, 오히려 제가 얻어오는 것들이 더 많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기구와의 일에 더 적극적인 어떤 관심이 생기는 거고, 그들의 얘기를 감성에 치우쳐서 이렇게 얘기만 전달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해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구분져지면서 비슷비슷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비슷할 수는 없거든요. 뭐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아기가 불타는 집에 던져지거나, 뭐 눈앞에서 뭐 와이프나 뭐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걸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충격은 절대 비슷할 수도 없고, 캠프에 갔을 때 익숙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연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한 인생의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없는 만남들이 있죠. 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저도 필드에 나가면은 그 아이들과 사진 찍는 게 되게 이게 무엇을 위한 사진인가? 고민하시는구나. 이 아이의 아픔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는데 제 자세가 늘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조심스러움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았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늘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그 미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라는 게 편견이에요. 같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지, 그들이 특별해서 남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남이 된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본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특수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이제 뭐 예멘 왜 그렇게 남성 비율이 높냐. 근데 그쪽 아랍 쪽 정서는 그 집안에서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 외지에 나가서 삶의 터전을 일단 잠시 머물러야 될 곳을 알아봐야 되는 중요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나 그 남편이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바라보는 거, 상대 쪽에서는 이제 성폭행이나 할 것이고
다 무슬림화 시키는데 일조할 것이고 쟤네가 다 테러할 거야 라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우려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들이 왜 남자만 왔는지에 대한 반대 극부의 이유도 조금 이렇게 바라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인권과 평등을 얘기할 때 가끔 우리는 그 평등에 어떤 차별을 두지? 예. 왜 평등을 얘기하는데 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유의 차별들을 대입시킬까? 그건 진정한 평등이 아닌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 9살 차이 나는 형 때문에 그 노동운동.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이 노래를 다락방에서 형 몰래 이렇게 무슨 테이프지 하고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그들의 얘기야라고 하지 않고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라는 그냥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약간 이렇게 밖으로 제도권 밖에 있었던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밖에서 제도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불합리도 보게 되고 그런 어떤 불합리를 누군가에게 탓하거나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불합리와 맞닥뜨리지 않는 어떤 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불합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스타가 되고 그러면서 30대 때 내가 가장 재미없는 나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불씨 같은 게 없어진 느낌? 20대 때, 10대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치, 나는 관심이 많았지, 모든 것에. 그러면서 이제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남자가 외지에 나가서 삶의 터전을 일단 잠시 머물러야 될 아마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대부분 미안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상관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상관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안함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어떤 또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의지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40대가 넘어서 다음 세대, 청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라에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절정에 다다른 시기가 된 거죠. 그럼 나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렇게 됐으니까 판이 바뀔 판이었으니까 그때 네가 이제 그때 튀어나와서 이미지 메이킹 한 거 아니야? 그때라도 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행동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해야지. 정권 바뀌어서 또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진영 논리 어떤 뭐 보수냐 진보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온전한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는 나라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라가 사단 나는 거예요. 자꾸 정치를 국민과 멀게 떨어뜨려 놓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거지 국민에게 바람직한 형상은 아니잖아요. 나눠서 아직 약간 한국의 이제 이런 셀리브리티나 명사들은 좀 적극적인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게 왜요? 갑자기 초등학교 어떤 아니
그 테레비가 이제 뒤늦게 막 동네에서 제일 늦게 생긴 집이고, 근데 테레비 보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때 막 외화나 막 이제 그때 더빙 외화들 막 나오니까 이 영화를 보는데 현실 도피할 수 있는 하나였던 거죠. 그 어린아이가. 막 겨울에 아무리 춥고, 여름에 덥고, 김치는 우리 집만 먹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던 애가 이게 영화를 보는데 그냥 이게 어디로 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도 그냥 막연히 영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드셨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있었죠. 내가 너무 갑자기 내가 영화를 망쳤구나. 아니 영화가 잘 된데도 내가 영화를 망쳤구나. 너무 의욕과 자신만 해가지고 쥐뿔도 모르는 게 스크린에서 보니까 짝대기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비트 끝나고 네. 막 이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력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그래요? 그러세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무렵에는 또 조폭 영화들이 많이 네. 영화계에서 나올 때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파장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조폭 영화를 출연한 적이 없어요. 악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인간도 참, 저 인간군상도 불쌍한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역할이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약간의 미화, 이런 것들. 조폭을 미화한다던가 폭력을 미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인으로서, 배우로서 어떤 일탈, 상상력의 극대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근데 내 직업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어떤 연기를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계속 외모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따라붙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외모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단 한 번도 웃긴다 이거 웃긴다.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자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어린 놈이 밖에 나와서 학교도 때려치고 나왔을 때 외모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중요한 거지. 외모 너무 네. 그래도 금방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외모가 바로 뛰어나게 잘생기셔서 근데 운 좋게 이 외모에 내가 되고 싶었던 게 배우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졌나 봐요. 논란 그때 뭐 비난 받고 또 막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는 뭔가 꼬투리 이제 먹잇감을 찾은 거죠. 증인은 이제 편견에 대한 얘기죠. 장애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김향기 양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네. 장애우로 나오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고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장애 그러니까 이게 편견과 차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변호사의 얘기인데 향기 양이 이제 지우인데 극중 이름은 지우가 이제 양순호 변호사한테 당신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받는데 너무 그게 막 되게 파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조금 서로에게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정점을 위해서 일을 한 적도 없고 정점이라고 내 스스로가 만족한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로서 커리어가 쌓이고 선배가 되고 했을 때 그러면 업계와 무엇을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지. 지금도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시나리오들은 굳이 이걸 내가 왜 나한테 보냈지? 후배들이 해도 되는데? 라고 해서 안 하는 작품들도 많아요.
그냥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관심이 가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시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후배들이 저런 시도도 괜찮구나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고.